2020년 한 해를 뒤덮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기 불황.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 폐업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2021년 새해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웃게 할 수 있을지 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 상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가 극심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지원책을 내놓으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의 지역 상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 불황을 겪었는데 소상공인들 분위기, 작년에 3차 지원금 발표도 있었고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12월 이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영업 금지, 영업 제한 이런 이 업종뿐만 아니라 전체 소상공인 업종들이 매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 12월 셋째 주 카드 매출 중심으로 보면 전체 이제 소상공인 이 매장들은 지지난해 대비해서 한 33%가 이제 줄어들었고, 그다음 저희들 이제 별도로 이렇게 전통 시장을 보면 이제 그게 4 내지 한 5%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의 상인분들은 훨씬 더 체감 경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일들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우리 전국에 640만 소상공인이 있고요. 1,450개 이렇게 전통시장이 있는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현장 지원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는 이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체 관련되는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는 대전에 있고 전국에 66개 센터들이 있고요. 그때 이제 800명이 현장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지원 대책을 내놓아도 현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께서는 이런 지원 대책이 있었나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이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하는데요. 준비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창업과 관련되는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점포 체험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창업한 이후에 이제 성장이 돼야 될 텐데 필요한 또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자금이 또 필요합니다. 특히 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긴급 대출을 또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14조 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했는데 저희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한 13만 명 정도 해서 저희들 한 3조 원 지원을 했고요. 지난해 9월부터는 세희망 자금에서 영업 제한을 받거나 이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저희들 이제 자금 지원을 했고요. 일부 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은 저희들 이제 시설 현대화, 예전에 또 위생이라든가 청결 부분, 그리고 또 비가운 그런 이 비관 또 시설도 해야 되고 이렇게 시설 현대화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또 이렇게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온라인을 활용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업무와 그다음에 이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라이브 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나 좀 중소기업의 경우에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크리스마스 마켓을 기획을 해서 저희들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 이제 경복궁 근처에다가 또 이렇게 그 조명 시설도 하고 일부 부스도 이렇게 설치하고 해서 저희들 직접 그 고객들도 만났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비대면 그 온라인 부분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마켓을 진행했고요. 크리스마스 마켓을 진행하면서 크게는 한 50%까지 이렇게 할인하는 그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4일 정도의 집계를 내보니까 한 2만 건 정도의 이제 주문을 통해서 한 6억 원 정도의 그 매출을 올렸거든요.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소상공인 전통시장 우리 상인들에게는 또 새로운 또 판매 기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상공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정책 자금 지원하셨어요. 그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3월부터 5월에 걸쳐서 우리 긴급대출에서 1,000만 원 자금 긴급대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어서는 우리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 10조 원 규모의 자금을 또 지원을 했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단을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 소상인 업체가 한 38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260만 정도가 지원이 돼서 한 70% 가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버텨내는데 뭐 도움이 됐다는 부분의 이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저희들 또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올 1월부터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저희들 지원을 하게 되고 일부는 또 저희들 필요한 그 융자자금,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융자자금도 바로 1월에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짧은 기간 이렇게 자금 부족을 좀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3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융자자금을 지원하면서는 저희들이 직접 이제 소상공인들이 저희 지역센터로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이제 융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뭐 줄도 서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9월에 세희망 자금을 하면서는 국세청의 국세 DB를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대상을 저희들 선정을 하고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초기에는 저희들 좀 소상공인에게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비대면으로 이렇게 지원하면서 상당 부분 불편함이 좀 해소가 됐고 다른 것들은 신청은 다 이제 온라인으로 되는데 약정은 직접 오셔서 하는 걸로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자약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바꾸면 이렇게 신청에서부터 약정에서 이 대출 지원까지 저희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편리함이 도입이 되는데 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발전시켜 나갈 과제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 작년 6월이었죠.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이걸 선보였어요. 전통시장에서도 이거를 진행했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또 어떻게 내셨고 그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온라인으로 전부 다 이제 소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도 그런 부분을 훨씬 더 이제 역점을 두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작년에 저희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상당 부분 온라인 부분도 이제 판매를 했고요.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이제 방송도 하면서 저희들 이 소상공인 상품, 전통시장 상품도 팔았는데 저희들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 치고는 나름대로는 매출도 좀 올리고 그런 부분 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통시장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든지 아니면 이제 별도의 이 앱을 통해서 원스톱 쇼핑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과일, 채소, 고기, 반찬, 국거리 뭐 이런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주문하고 이렇게 배송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한 200여 우리 전통시장이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히 이제 금년도에도 이게 저희들 이제 중점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그 중점을 두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역시 그 코로나19 그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경영난, 자금난 이런 소상공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버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일단 중점을 또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하나 이제 큰 또 우리 이제 중점 두는 사업은 디지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온라인을 조금 활용을 하고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매출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이제 평소에 하던 소상공인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어떤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뭐 다양한 어떤 이 신뢰 회복하는 그런 저희들의 캠페인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또 그런 생각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업종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인데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전체로 보면 9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게 되는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한 이 지원을 보면 4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했던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이 매출 규모가 적은 저희들 4억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 보조금이 지급되고요. 제한 업종, 그 업체에 대해서는 200만 원 영업이 금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300만 원 기준으로 11일부터 이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국세 DB를 가지고 똑같습니다. 국세 DB를 가지고 저희들 다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온라인 인터넷 좀 취약계층 부분이 계신데 그런 부분은 대개 한 7% 이렇게 남짓될 걸로 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조금 시차를 두고 온라인 다 좀 신청이 끝나면 오프라인으로도 일부 더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버팀목 자금을 시작으로 해서 이 융자금까지 가급적이면 조기에 이제 소상공인이 지원이 돼서 이 자금 어려움을 조금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제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연초 초부터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가서 일단 얼굴을 보고 상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직은 좀 센터가 지역별로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더 신설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예,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우리 66개 센터가 있고요. 용인, 안성, 그다음에 울산, 그리고 이제 제주의 서귀포 이렇게 이제 센터가 4개가 새로 들어섭니다. 뭐 전국에 많이 이렇게 설치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걸 바탕으로 우리 또 소상공인 불편을 또 최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적당한 규모로 이렇게 설치를 이제 해 나가는데 뭐 지속적으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하여튼 집중을 해서 이제 그 문제도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말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나 목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한 해 참 어려웠고 올해도 일단 당분간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들 우리 공단과 저희들 뭐 정부 전체의 당면 과제고요. 우선 뭐 최우선 목표는 이렇게 시장 경기 살리기, 일단 코로나19 좀 잠잠해지면 시장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 적극 나설 생각이고요. 그다음 또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소상공인, 그다음 전통시장들이 이 유통 환경의 또 변화에 대응해서 온라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할 일은 많고 마음 바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1월 이른설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생사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2021년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덜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